자, 수투,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그 중에서 이제 연속성 부분이에요. 센 여러분들 숙제에서 질문 번호 있었는데, 네 문제, 수업 시간에 미처 다 풀지 못한 네 문제 해설 올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테스트 본다 그랬죠? 공부하기 바랍니다. 20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이 두 fx하고 gx가 f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보기에 제시된 함수 중에서 x는 a에서 항상 연속인 함수를 찾아봐라. 과연 누가 연속일 것이냐? 우리 기본기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연속함수 더하기 연속함수는 항상 연속이고 연속함수 빼기 연속함수도 항상 연속이고 연속 곱하기 연속함수도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도 항상 연속함수고 연속함수를 연속함수로 나눌 때 이때도 연속함수가 나오죠. 단 주의사항은 분모에 들어오는 함수는 0은 아니어야 된다. 그쵸? 이게 전제 조건만 해결이 되면은 연속함수 나누기 연속함수도 역시 연속함수가 됩니다. 요거는 항상 연속인 거고 이제 뭐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를 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참이다, 뭐 항상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 각각이 연속일 때 합도 연속이고 차도 연속이고 곱도 연속이고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나누기도 연속이다. 기억 볼게요. 기억은요. fx-4gx 과연 이 녀석이 연속일 것이냐. 얘 연속이라고 그랬죠. 얘도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다 4배하면 얘도 연속이죠. 연속함수하고 연속함수하고 뺐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연속 맞습니다. 니은 볼까요? gx의 제곱이죠. g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gx 곱하기 gx잖아요. gxx는 a에서 연속이죠. gxx는 a에서 연속이죠. 둘을 뭐 했어요? 곱했잖아요.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니까 얘도 연속이겠죠. 다음 디귿번 fx분의 gx예요. 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얘도 연속이라고 했어요. 연속함수 나누기 연속함수는 하지만 분모가 0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니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얘가 0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여기까지는 다들 잘해요. 문제는 리을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fx는요.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다른 데서는요. 뭐 b나 c에서는요. 연속일 수도 있겠지만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fx는 x는 a에서는 분명히 연속이 맞아요. fx는 x가 a일 때는 분명히 연속이에요. 근데 다른 값에서는요. 연속일지 불연속일지 잘 모르겠어요. gx도 마찬가지예요. gx도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다른 값에서는요. 뭐 b나 c나 d나 이런 데서는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오직 f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a에서는 분명히 연속이에요. 그 이외의 값은 연속일런지 불연속일런지 확신할 수 없어요. 모른다가 정답이죠. 그렇다면 리을 f gx라는 합성 함수 이것이 x는 a에서 연속일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쵸. 얘는 연속이 맞아요.
얘는 연속이 맞습니다. 그쵸? x는 a에서. 그런데요. GA가 x가 a일 때 GA가 얼마일까요? GA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x가 a일 때 이 자리에다 넣게 되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f 어떤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GA가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ft가 돼요. 함수 f는 어디에서만 연속이에요? 함수 f는 a에서 연속이에요. 이것만 확신할 수 있어요. 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이외의 값은요. 알 수 없다가 정답이죠. 몰라요. 연속하는지 불연속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함수 gx는 x가 a일 때 연속인 게 맞지만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ga 값 있잖아요. 걔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함수 f는 얘가 얼마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a인지 아니면 다른 값 t인지. 그래서 얘는 항상 연속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리을에서 만일 출제자가 GA가 A라 할 때 만약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GA가 A라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되죠. 왜? F의 GX죠. 이게 X는 A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X 대신에 A를 집어넣었죠? 그럼 GA는 그쵸. GX는 X는 A에서 연속인 게 맞아요. 근데 GA가 A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 F도 A에서는 연속이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 동그라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으니까 지금 이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209번이에요.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3은 얼마냐? fx를 알아야 되겠네. 가번 fx분의 x가 x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불연속이다. 아이고, 이거 무슨 함수예요? 분수함수잖아요. 분수함수는 어디서 불연속이 납니까? 분모가 0 될 때. 그런데 그 분모가 0 될 때가 x가 마이너스 1 또는 2라고 그랬죠? 아, 그럼 fx 식이 나오는 거예요.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차 한계수는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2차 함수라고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리고는 나를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그러면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0분의 0꼴이죠.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약분.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으니까 마이너스 3a예요. 그게 얼마? 9. 유후.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fx는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끝났어요. 이 문제 거기 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아니에요. 쉬운 문제예요. f3은 x 대신에 3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4 곱하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 정답은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요. 222번입니다.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실근의 존재 여부,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볼게요. C 실수 A, B, C가 있는데 순서가 A, B, C 이렇게 돼 있대요. 이때 2차 방정식 x-a, x-b 더하기 x-b, x-c 더하기 x-c, x-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오. 주어진 요 녀석을요, 편의상 fx라고 해볼게요. 그럼 fx는 2차식이죠. 그쵸? fx는 2차식. 2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중요해요. 이 말을 얘기해야 돼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래프가 다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세 개의 값을 대입하는 거. 포인트. 주요 포인트. A일 때, B일 때, C일 때. 자, FA는 얼마일까요? 0대죠? 0대죠.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만 의미가 있겠죠? A-B, A-C. A하고 B하고 B가 더 크대요. 그럼 얘는 음수. A하고 C하고 C가 더 커요. 그럼 얘도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이게 중요해요. 양수라는 거를 밝혀내는 게 중요해요. 오호, 그림 그릴게요. X축이고요. X가 A일 때 양의 값을 갖는데요. 다음은 FB예요. 자, B를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0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0되죠. 그럼 이제 요 부분만 살피면 돼요. B-C, B-A. B-A는 B가 더 크니까 얘는 양수고, B-C는 C가 더 크니까 얘는 음수예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아하. B일 때, X가 B일 때 FB 값은 음수가 나온대요. 중요한 건 음수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FC는요, X에다 이제 C를 대입해요. 여기 0으로 날아가고 여기 0으로 날아가죠? 그럼 어디에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해요. C-A, C-B. C가 제일 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겠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양수예요. 아, X가 C일 때 양수가 돼요.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분명히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점이 이렇게 찍어져 있죠? 근데 fx는 2차 함수, 즉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양수인 점과 음수인 점을 연결을 하려면 분명히 A와 B 사이에 실근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요. 스무스하게 또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B하고 C 사이에 반드시 실근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 구간 B, C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근데요, 얘 2차잖아요. 그럼 각각 하나씩만 존재하죠. 그 이상은 없죠. 2차니까. 아, 그래서 A, B 사이에 하나가 있고 B, C 사이에 하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둘은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구간 AC 사이에 보니까 서로 다른, 뭐 구간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번. P역을 출발하여 Q역에 도착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여기가 P역이고요. 여기가 Q역이에요. 기차가 가면서 세 지점 A, B, C를 거쳐간대요. 차례대로 통과할 때 속력은 통과 시점의 속력은 얘는 100km per hour. 여기를 통과할 시점은 120km per hour. C를 통과할 시점은요 80km per hour. P역을 출발하니까 출발할 때는 당연히 제로였겠죠. Q역에 도착했죠. 도착하니까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P역에서 위치는 제로래요. 그쵸? 위치랜다. 말을 잘못했어요. 속도가 제로래요. 그쵸?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거니까. A역에서의 속도는 100km per hour. B역에서는 120km. 그럼 얘보다 높네. 120km per hour. C에서는 여기 있는 100보단 좀 밑에 있어야죠. 80km per hour. 그리고 Q역에 도착했을 때는 멈췄으니까 속도는 다시 제로. 여기도 제로, 여기도 제로. 이거 지금 속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움직일 때 속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연속이죠. 갑자기 속도가 점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걔 뭐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그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갑자기 시속 10km에서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가 있는 거죠. 속도는 연속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P에서 A까지 기차가 가는 동안에는 0에서부터 100까지 움직이는 거고 A에서 B까지는 다시 100에서 120까지 움직이는. 물론 뭐 계속 뭐 늘어나진 않겠죠. 뭐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아무튼 100에서 120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연속으로. 또 B에서 C까지는 120에서 80, C에서 Q로 갈 땐 80에서 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읽어볼게요.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1번. 구간 AB. 구간 AB라고 하는 건 여기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는요. 시속 110km 지점이 적어도 두 곳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요 라인이 120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100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80 라인이에요. 그럼 110은 어디 있어요? 110은 여기죠. 그러면은 적어도 한 번은 지나겠죠. 110을. 두 번 지난다는 보장은 못하죠. 적어도 두 곳 있다? 그건 모르죠. 구간 AB 사이에서는 구간 AB 사이에서 구간 AB 사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110은 한 번만 적어도 한 번 있다.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탈락. 2번 구간 AB 사이에 130 130은 똑같은 구간에 대해서 2위잖아요. 2위는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죠? 아니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이잖아요. 올라갔던 보장이 어딨어요. 모르지 그건. 이건 만난다는 보장 몰라. 이건 알 수 없어요. 2번 탈락. 적어도 한 곳 있다? 어이구 만날지 안 만날지. 안 만날 수도 있는 건데. 3번 구간 BC에서 자 구간 BC면 이번에는 여기에요. 요 구간. 그럼 얘는 120에서부터 80까지 움직이죠. 그러면은 90인 지점이 90인 지점이라 했죠. 그럼 90인 지점은 100과 80 사이 여기가 90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한 번 있는 거죠. 적어도 한 번이죠. 두 번은 모르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탈락. 4번. 역시 같은 구간이에요. 구간 BC에서 110인 경우 110은 이 라인이죠. 역시 이것도 적어도 한 번만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으로 5번. 그럼 구간 AC 사이에서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를 보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AC 구간에서 속도가 시속 110km/h가 될 때, 그럼 요점에서 요점까지 올 때는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110을 만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적어도 두 번은 만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꼭 복습하고 화요일 날 테스트 잘 보기 바랍니다.